50만 부. 마케팅의 기본은 뻔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을 20번 받는 남자로 유명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플러스 친구는 제가 낸 게 맞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또 와이스트리트가 왜 잘 됐을까요? 아, 잘 됐나요? 저거 보고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래 끝난 거. 근데 우리 박용우 관점 디자이너께서는 이 책이 이번에 다시 이제 나왔는데 놀랬습니다. 50만 부. 요거는 저희가 그 좋은 댓글 써주시는 5분 뽑아가지고 요 관점을 디자인하라 책을 또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써주세요. 제가 5권을 합해서 10권으로. 진짜? 네. 제가 사비로. 아 역시 멋지죠. 그러니까 사실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사람들이 되게 이제 잘 낯설어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고 또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것도 관점을 바꾼 거죠. 뻔하지 않기 위해서. 뻔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이사, 마케팅이사 이건 많잖아요. 해봤자 어느 부부 댐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중에 또 서열이 정해지겠죠. 근데 저는 제가 세상을 만들었고 저밖에 없잖아요. 관점을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무료 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문자 근데 우리 대표님이라고. 네네네. 우리 대표님은 메신저 써보셨죠? 그럼요. 네. 뭐 네이트온 종류만 해도 너무 많았습니다. MSN 네네 MSN. 많이 쓰지도 않네요 요즘에. 미쓰리 메신저 이런 것도. 네. 버디버디 뭐. 근데 메신저 쓰시면서 고맙다는 생각 드신 적 있어요? 고맙다는 생각을 한 적은 거의 없죠.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공짜 문자는 무료 문자, 공짜 문자는 고맙다는 생각을 했죠. 고맙죠. 그래서 카카오는 관점을 바꿔서 공짜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KPI도 계속 공개를 했어요. 메신저에서는 몇 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100만 개가 넘었습니다. 1억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억 곱하기 20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그 문자 하나당 20원, 30원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20원. 80바이트 넘어가면 100원. 5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MMS로 전환되면서. 멀티미디어는 비싸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관점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근데 메신저가 이겼습니까? 공짜 문자가 이겼습니까? 카카오에는 이렇게 관점 바꾼 마케팅들이 무지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걸 또 당시에 같이 하셨던 거고요. 카카오 초반에. 네. 많이 또 그 예시로 들어주시는 그 영상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한 거 있더라고요. 그 국어라는 장인. 이제 언어의 중요성, 언어를 통해서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죠.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많이 봤던. 마케팅의 기본은 뻔한, 많이 봤던, 익숙한, 예측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예측되는 걸 하지 마라. 뻔한 거 안 보잖아요. 근데 뻔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장님이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한 푼 집주랑 뭐가 달라요? 아름다운 날인데 이게 공감하게 만들었잖아요. 문장 하나. 그것도 관점을 바꾼 거거든요. 문장을 통해서 관점을 바꾼 사례다. 그 코카콜라가 광고 모델로 산타클로스랑 북극곰을 쓰는 것도 다 의도가 있는 거였다면서요. 그럼요.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코카콜라 자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겨울철에 콜라 안 먹잖아요. 추우니까 좀.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콜라 매출이 겨울엔 추운데 누가 콜라 먹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산타크로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여기 안 있죠. 산타크로스에게 어떻게 누가 책이 있어요. 누가 산타크로스한테 빨간 옷을 입혔을까? 그 성 니콜라우스가 빨간 옷 입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코카콜라의 색이 빨간거 하얀거.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서 마치 코카콜라 모델이 된 거잖아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겨울철에 선물을 나눠주고 산타 할아버지가 원샷 시원하게. 북극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대표님이 월급을 20번 받는 남자로 유명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33번. 지금 33번이에요? 월급이? 같은 날 들어옵니까? 월급이? 아닙니다. 다르게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들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개념이. 이제 우리 이 대표님도 기자를 하셨잖아요. 그 일하는 게 뭐예요? 일하는 것. 기사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기사 몇 개나 썼냐? 특종을 몇 개나 했냐? 뭐 이런 게 KPI잖아요. 기자 시절에. 근데 그게 일이잖아요. 일의 관점을 바꾸면 네가 쓴 기사가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어떤 세상을 바꿨어 그러면 KPI가 바뀔걸요? 세상을 얼마나 바꿨는가. 기사 몇 개 쓴 게 무슨 중요해요. 그렇죠. 특종 하나로 전 국민한테 머릿속에 남는 기사 하나 있는 게 낫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박종철 사건 내가 썼어 뭐 이런 거.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분은.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끝. 끝. 근데 기사 많이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KPI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는 것 자체가 뭐가 일일까? 전 관점 바꾸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매여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책도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는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 그 책 이름이 이제 바뀌었었죠. 오피스 리스 워커. 근데 그게 당연해지니까 그 책도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아하, 이제는 코로나 때 보니까 뭐 다 뭐 오피스리스 먹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당연한 얘기가 되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무실에 일하는 게 고정관념이었으니까 오 이렇게 일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서 일 재택근무 다 되는데 누구나. 당연한지 뭐 그러니까 줌으로 회의하고 되네 뭐 이러니까 가치가 없어진 거.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안정된 일을 하고 계실 거고 대표님처럼 뭔가 조금 더 확장해 보려는 사람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을 좀 관심을 갖고 보겠죠. 확장이라는 거는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넓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질을 뒤틀어 봐야 돼요. 일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의 내려야 돼요. 통념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거밖에 생각 못 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왜 매너리즘에 굳이 빠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외부인의 시각을 빌리려고 하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반회팔목이란 말이 있어요. 조은현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뭐 승부라는 영화 때문에 그 영화 많이 떴잖아요. 근데 반회팔목이 그분이 이제 컬럼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훈수를 두는 사람이 8술 더 본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나의 일이 되면 그렇죠. 안 보여요. 이너 블라인딩이라고 그래요. 안에 들어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귀 잘 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삼성의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한테 딱 2글자 써줬대잖아요. 아빠 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경청 들어라. 일단 들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가 아는 것 내에서 경험한 것 내에서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들으면 또 확산이 또 되기도 하고 내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보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관점을 또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고 외부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대표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22,000개가 넘는다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지금 몇 개지 하고 이제 다시 쉬어봤어요. 업데이트를 하셨나요? 네, 보니까 제가 몇 개더라? 22,466개. 그러니까 이거는 리멤버는 빠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리멤버가 한 9,000 몇 개 되고요. 카톡 친구가 한 13,000명. 그래서 만나서 명함을 교환한 사람 한 3만 명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10만 명이 넘겠죠. 명함 안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나름 사람 좀 만났다고 자부를 하는데 물론 이제 기자 생활 뭐 이제 언론 저도 이제 한 20년 했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첩된 거 막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한 8,400 몇 명 이렇게 남았던데. 그래서 5만 몇 개였어요.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2만 몇 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제 강연을 하면은 명함을 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그 여러분들 다른 분들 보면은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몇백 개씩 이렇게 떠 있는 분이 있어요. 안 읽은 거죠. 그거. 아 메시지 안 읽는 사람도 있죠. 전 그게 없어요. 다 읽으세요? 다 읽습니다. 바쁘신데도 다 답변합니다. 거의 달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이동하는 시간에는 이제 컬럼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거의 답장을 하거나 이동하시는 시간에도 일을 하시고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관계는 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이런 것들 뭘로 만들어질까요? 반응. 익십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나 무시해?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반응해드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시고 안부도 전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MBTI가 극 E입니까? 99.99% E. 거의. 그리고 약간 이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또 본인의 성향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좋아합니다.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 책이 50만 부나 팔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죠. 10년 넘었죠. 10주년 대학원 다닐 때 쓴 책이니까. 전면 개정 증보판이네요. 100페이지가 넘게 늘었어요. 뺀 것도 또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뺀 것도 있고 새로 넣으신 것도 있고. 그래 100페이지가 늘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50만 부? 그 뭐 유발 하라리도 아니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책을 쓰려고 썼던 건 아니에요. 이제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졸업 시험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기자를 했잖아요. 네. 기자 해보셨지만 못 됐잖아요. 다음 끌어내리는 거 잘하잖아요. 못된 짓 많이 하죠. 논문 막 돌려가지고 사람 끌어내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의미도 없는데 이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야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논문 안 썼어요. 나도 기자 출신이니까 유명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논문 쓰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논문 표절 이런 거. 논문 표절 이런 걸로 다 뭐. 근데 그렇게 저는 딱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사를 쓴 기자도 내가 논문 돌려봤거든요. 카피캐치로. 지는 더 하더라고.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기자들 다 돌려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저희 학교에는 시험 트랙이 있어서 학점을 뒀다면 안 해도 돼요. 그래도 5학기를 다녔는데 뭔가를 남겨야지.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장으로 진짜 여기 핸드폰에 메모장으로 쓴 책이에요. 전 지금도 기사도 메모장으로 써요. 컬럼 이런 거 다 메모장으로 써요. 핸드폰으로요? 핸드폰으로. 엄지족의 거의 대장이시네요. 분당 300타요? 네. 빨리 치면 300타. 키보드도 300타 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관점 디자이너로서 아까 그 카카오 이야기 좀 하셨는데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하실 만한.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이요? 아니 그
선물하기도 있지만 이제 우리 팀들이 제가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팀원들이 한 거지. 네, 같이 협업이니까 다. 협업이니까.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그걸 좀 부각시키고 하는 건데 플러스 친구는 제가 낸 게 맞아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 그때 제가 이제 다른 회사도 자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월급을 안 주니까 카카오에서.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 김범수 의장한테 빚 갚느라고 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셨다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여러 군데를 하게 된 게 그래서 하게 된 거거든요. 아. 다른 데는 준다 그러니까 예. 많이는 아니지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그래 5개 합치면 한 20년도 전에. 네, 1,000만 원이네 뭐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BBQ를 브랜드 얘기해서 그러지만 회장이 맨날 그랬어요. 뭐 전단지를 넣어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안 받아 뭐 이런 이제 BBQ 윤홍근 회장님.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재범 대표랑 거기 갔었어요. 그래 내가 선택하면 정보고 남이 넣어주면 광고지. 광고 싫어하잖아.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랑 관련이 있으면 정보다. 나랑 관련이 있으면 정보다. 그렇다고 해서 전단지를 어떻게 바꾸죠?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혜택을 주든지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예.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막 이렇게 폴스트 강제하면은 싫은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광고를 해요?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내 거잖아요. 그쵸. 핸드폰 놓고 나오면 다시 돌아가시죠. 지갑 놓고 나오면 그냥 가요. 네. 이걸로 다 결제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프라이빗한 거예요. 그렇죠. 네. 컴퓨터는 일하면 꺼요. 네. 안 꺼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완벽한 프라이빗한 게 얘예요. 내 공간에 밀고 들어오는 게 싫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 안 보는 걸로 돈 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랑 관련이 있어야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를 선택하면 정보인 거예요. 그때 플러스 친구가 그래서 잘 됐잖아요. 본인이 얼마를 할인받기 위해서 플러스 친구로 추가를 하고. 그렇죠. 다 상관 있으니까 베네핏이 되고 하니까 친구 하는 거죠. 그 기업의 알림도 내가 선택해서 받아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것도 관점을 바꾼 거잖아요. 그냥 폴스트만 했잖아요. 강제로 다 봐라.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언론사가 후지면으로 줄수록 광고가 많이 떠요. 아, 그건 맞죠. 그리고 막 텍스트를 가려요. 아우, 저도 그거. 그러다가 그거 막 지우려고 그러다가 그 쑥 들어가고 쿠팡 들어가면 그때 그 들어간 쿠팡이 제일 안 좋아. 저도 쿠팡 다니는 분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걸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고 또 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돈을 주지 말아요. 자기가 돈 줬으면 지가 한 거지. 근데 기사를 보려고 하는데 3초 후에 쿠팡으로 넘어가고 짜증나죠. 짜증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뭔가 살려고 들어가면 쿠팡은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품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면 정보. 강제로 막 기사에다 밀어넣으면 광고. 짜증난다. 관점만 조금 바꿔도 내 선택. 직접 내가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도 영상이나 이제 썸네일 이런 거를 보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보시는 거죠. 근데 후킹 당했다 생각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 근데 또 후킹을 또 안 하면 어그로가 없으면 사람들은 또 안 보고. 그러니까 절묘한 걸 해야죠. 절묘하게. 나중에 이거 썸네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좀 알려. R을 높이면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RUF 제 책에 써 있어요. RUF의 공식이 있어요. RUF. 렐러번스. 예.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걸 맥시마이즈 시켜라. 무조건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되는 콘텐츠가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1년에 1억 벌 수 있다 그러면 걔는 그거 보는 애들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뻥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달죠. 그게 달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은 보죠. 보면 또 아니야. 별 내용 없고. 별 내용 없고. 뭐 열심히 해라 이런 거잖아요 거의. 난 열심히 했다. 저만 할 수 있는 거야 또 보면은. 네. 치킨 튀겨서 어떻게 1억을 버냐고 한 달에. 근데 막 제목은 그런 거야. 치킨 튀겨서 1억 번다. 그럼 들어가서 보면 치킨 가게 10개 해라. 뭐 이런 거야.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RUF의 R은 연관성. 나하고 상관 있으면 봐요. U는 유용성. usefulness. 유용함. F는 fun. 전혀 상관없는 투수 얘기하는데 여자 엉덩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 거의 썸네일에 또 그렇게들 많이 낙죠. 그러니까, 영화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스스로 물고기가 되는 세상이 유튜브예요. 스스로 물고기가 된다고요? 네, 막 낚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 막. 영화 관련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 썸네일도 그 썸네일이 그 영화에서 제일 야한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는 경험적으로 아는데 본능적으로 또 클릭이 되죠. 그건 기억도 못해 영화 볼 때. 그렇죠. 그런 게 있었나? 잡아내는 그분들 노력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RUF도 연관성, 유용함, 재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키는 방법만 연구하는 거예요. 닿는 기술인 거죠. 그렇죠. 사람과 컨텐츠와 연결시키는 기술. 연결.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떠나면서 와이스트리트가 왜 잘 됐을까요? 잘 됐나요? 잘 됐죠. 감사합니다. 네. 모든 기자들의 꿈 중에 하나잖아요. 별 말씀을요. 우리 대표님. 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낚시 낚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 이런 채널 낚시하면은요 나중에 다 떨어져요. 저희도 그게 되게 고민이에요. 네. 근데 진짜 와서 도움되는 게 꽤 많이 있잖아요. 참 그 적정선을 지키는 게 되게 또 중요하고요. 어렵더라고요. 도움이 돼야 돼요 실제로. 되게 많이 강조하시는 게 당연함을 벗어나라. 당연함을 부정하라.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함을 부정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미래에 당연해질 것들을 또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리 대표님 물 사 먹죠. 물이요? 그렇죠.
옛날에 사 먹었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건 진짜 물을 언제부터 사 먹었을까요? 모르시잖아요.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1994년. 94년이었나요? 물 사 먹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에비앙이 물이 휘발유보다 더 비싼 거 아세요? 그렇죠. 호텔 가면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이죠. 그 물 먹는다고 해서 컨텍스트. 그래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1불짜리 물도 이 맥락을 바꾸면 7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를 굉장히 좋은 맥락에다 갖다 놓으면 네 가치 올라간다. 그렇죠, 그렇죠. 물도 1불인데 그러니까 체육관 가면 3불, 비행기 타면 7불이다. 너를 가장 가치가 빛나는 곳에 갖다 놔라. 기름값도 훨씬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물을 사 먹는 게 또 당연해진 시대이고, 그러면 또 미래에 당연해질 것들을 또 찾아내야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와 하고 무릎을 탁 치고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차이는 미리 아냐, 미리 알아서 그걸 현실로 만드느냐,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아느냐 차이 있는 게, 지나고 나면 다 무서워 보인다니까요. 혹은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직접 만들거나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를 또 고민해 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유영만 교수님하고 같이 쓰셨고요. 네네. 유영만 교수님은 거의 뭐 언어학자보다도 더 언어 유희를 더 많이 즐기시는 엄청나시잖아요. 말장난으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 안 썼습니다. 네. 워낙 또 친분이 있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언어 유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속내를 깨뚫지 못하면 말장난을 못해요. 그렇죠. 재미와 의미를 딱 엮어내잖아요. 예. 비트겐슈타인도 언어 철학에서 언어 유희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민의 마케팅 컨셉이 두 글자로 끝나요. 끝이에요. 웃겨라. 뿜을 정도로 웃겨라. 그런 뜻이었구나.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명은 아니죠. 사명은 이제 우아한 형제들이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서비스명도 사실 그런 언어 유희로 나온 거잖아요. 이제 배다른 민족이 됐잖아요. 배다른 민족이 됐나 이제. 게르만 민족이 됐어요. 네. 바뀌었어요. 예. 초창기에는 사실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 이거를 뜻하면서 배달의 민족.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언어도 되게 중요하다. LLM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 사람 말을 옛날에 신경만 이론이 어떻고 막 근데 말을 거꾸로 가서 해봤더니 말 비슷하게 하더라는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성경책 창세기에 있는 게 처음에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니 있었다. 이게 말이라니까요. 챗GPT였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 쓰는 언어 습관도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그럼요. 다양한 것을 또 부정하면서. 최근에 본 거 중에 제일 웃긴 게 할루시네이션 아시죠? 환각 효과? 이제 챗GPT의 환각 효과. 헛소리 하는 거. 챗GPT 헛소리 하는 거.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거짓말 더 많이 한다고. 그걸 배운 거라고. 일단 생성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생성해서 보여주는. 네가 생성하라며. 아무 말이나 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더 거짓말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생성을 하는 거고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인 거, 남과는 다른 발상도 되게 또 필요한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서부터 조금 이제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책에서 나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코카콜라의 산타클로스 비슷한 겁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야 좋은 건 아닙니까? 아니죠. 다 연결돼 있어요. 생각을 해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면 그 심어놓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은 씨앗하고 똑같아요. 그 심은 생각이 없으면 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어떤 씨앗을 심을 거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생각이 뭘까?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저기 있는 쟤도 하는 생각은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보면은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제가 충청도거든요. 고향이 천안입니다. 네네네. 충청도 사람들은 저는 기자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충청도 사람들 말이 느리지? 좀 빠르잖아요. 그러네요. 충청도 치고는. 충청도 사람들은 어느 날은 경상도고 어느 날은 백제고 어느 날은 신라고 어느 날은 고구려인 거야. 그렇잖아요. 네, 역사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너 누구 편이야? 딱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하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요. 그 짝 편이에요. 그래요. 싸우기 싫어서. 빨리 느끼어야 돼요. 사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상처 주는 얘기 안 해요. 이빨에 뭐 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를 안 줘요. 상처 좀 죽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언어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언어를 바꾸면 뒤집으면 언어를 바꾸면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언어가 나오잖아요. 선험적으로. 경험해본 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했다 죽더라.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쟤네 아버지 친일파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 뭐 쟤네 할아버지가 독립군을 한 개 대대를 죽였대야. 뭐 훈장 받은 거 아니요. 이 땅이 그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친일파로 비난 안 해요. 훌륭하신 분이요. 1등이요. 그럼 뭐가 그럼 창씨개명 1등으로 했잖아. 뭐 이런 거.
놀려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언어잖아요. 이거. 언어를 바꾸면 생각도 바뀐다. 또 생각의 씨앗을 본인이 뿌려야 거기에서 생각이 자라나고 생각이 드는 거고. 심어놓은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심어놓은 생각들이 나는 거거든요. 심어놓는 생각이라는 거는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서 듣고 보고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와이스트리트 보는 분들도 생각을 좀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책 하나를 읽으면서 뭔가 생각 하나를 심는 게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너무 간편해진 세상이죠. 또 챗GPT가 요약도 해줘. 그렇죠. 정보도 많아졌고. 다 들을 필요 없다. 오히려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의 씨앗이 너무 많은 잡초를 자라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하는 것을 거의 30초 안에 얻지 못하면 사람들은 또 못 참고 긴 영상도 힘들어하고 책 보는 것도 힘들어하고. 영화관 많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영화 가격 OTT와의 경쟁, 뭐 채널의 경쟁 이건 줄 알았는데 영화관 가서 2시간 동안 핸드폰 못 쓰는 거 못 참는 사람들이 많대요. 핸드폰 뺐으면 그게 고문이에요. 연결됐다는 느낌을 잃어버리거든요. 커넥티드 휴먼이 나온 거예요. 이거 꺼지거나 그럼 불안해서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도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게 회사에서는 어떤 또 퍼포먼스를 내야 되겠고 좋은 마케팅을 해야 되겠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야 되겠고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V2V 마케팅? 밸류 투 밸류. 예, 밸류 투 가치와 밸류. 가치를 바꾸는 마케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전에 카트라이더라는 게 있었죠. 참 그 올해도 합니다, 그 게임. 네, 근데 20몇 년. 그때 제가 코카콜라랑 같이를 할 때인데 가치를 따지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서 코카콜라 캔 250ml 캔에다가 여기다 너네 광고해 줄게. 근데 돈 내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일 것 같아? 100원 정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찍어줄게. 그럼 얼마야? 100억? 100억이죠. 100억 달라고 안 했어요. 100억어치 가치를 달라고. 그러니까 카트라이더에서 그게 뭐죠? 그랬더니 카트라이더에서 코카콜라 카트를 만들어주고 코카콜라 광고판을 거기 안에다 만들어주고 게임 안에다가. 100억 원어치에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서 바터라고 하잖아요. 아, 그죠. 바터. 그게 밸류 투 밸류. 근데 이제 언론사 거는 약간 다르잖아요. 협박을 하니까. 기자 가지고. 살려줄게. 그러니까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의 마케팅. 그러면 지 가치가 뭔지 알아야 돼. 아, 나의 가치.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치를 모르는데 값어치 있게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값어치를 못 받는다. 내가 제공하는 가치가 why paid it, who paid it. 누가 돈 내고 왜 내냐. 그럼 가치 때문에 내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랑 연결될 때도 있고 의미가 가치를 만들기도.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값어치가 있으면 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값어치란 말이 얼마어치 주세요 하잖아요. 100원어치 주세요. 그럼 값어치. 값만큼 달라는 거잖아요. 값이 가치잖아요. 가치만큼 돈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보다 가치보다 떨어지면 욕하고 값어치가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돈으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치로 가치를 보면 돈은 다르게 매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가치를 만드는지 그걸 알면 그다음부터 쉬운 거죠. 아, 쉽나요? 쉽죠. 이게 또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요.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근데 제가 그럼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 와이스트리 본 분들이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이 독자분들한테. 독자분들한테 제가요? 가장 유용하다는? 유익하다는? 충청도 말로 할게요. 저거 보고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저거 보고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센 말이 어디 있어요? 와이스트리트에서 하는 거 보고 나 부자 됐다. 그렇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평상시 하는 말 그대로 하면은 그게 마케팅 포인트예요. 배민도 똑같아요. 듣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짜장면 이걸로 주문이 돼? 이거 있단 말이에요. 전단지 보고 뭐죠? 짜장면 세 그릇이요? 이랬던 게 어느 날 다 돼 이제. 배민도 되고 쿠팡 이츠도 되고 다 돼. 그럼 그다음 말에 배민이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이걸로 되네. 아니죠. 그건 이미 들었잖아. 네. 이것도 배달이 돼? 이것도.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서리언도 우리가 우리 민족이었어 이런 거 해보세요. 스타벅스 커피가 배달이 된다니까 이것도 되는겨?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려고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평상시 툭 타오는 말로. 그럼 굉장히 명확해져요. 근데 고객들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전 와이스트를 쫙 본 결과 굉장히 제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저거 보고 그때 저거 안 봤으면 나 그때 투자한 거야. 그때 날렸지. 그러면 평상시 하는 말에서 답을 얻으면 서비스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진다. 듣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거기에 마케팅 포인트가 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네요. 확실히 이제 수용자들에게. 그렇죠. 대표님은 혹시 아이디어가 죽어도 떠오르지 않는 때는 없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땐?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억지로 막 짜내려고 하면 거지 같은 아이디어. 그럴 때 이제 서점을 가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30권 정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뭐지? 얘가 말하는 게 의인화 시켜봐요. 쫙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베스트셀러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면 막 욕하죠. 아프면 환자지 무슨. 일자리도 없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네. 무슨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지금 뭐 해야 돼? 근데 뭐 챗GPT 뭐 이런 거 안 하면 뭐 죽을 것처럼 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나? 베스트셀러 보면 그 시대를 아주 정확히 반영해요. 이거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냐? 내가 못 본 게 보인다고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책 제목으로요? 아니면 그 책 제목을 좀 뒤집어 보면서요? 꿰는 게 있어요. 내러티브가 있어요 거기에. 옛날에 막 아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언니가 치료해줄게 뭐 막 이런 것도 많았고 언니들이 이렇게 많아 또. 돈 버는 언니의 뭐 독설 뭐 어쩌고 뭐. 돈 벌게 나한테 욕을 해줄게 막. 옛날에 영어책도 다 그랬잖아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이 떴을 때도 있었고. 영어 2번만 읽으면 끝난다면서요. 나 15번 읽었어. 영어 안 돼. 뭐 그런 책들한테 그 심리를 반영한 거잖아요. 공부해야 되겠는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사서 보고 2번만 읽으면 된다며. 그러니까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제목 장사인데 좋게 말하면 그게 시대를 또 반영하는 것일 수도 거울이죠, 있다. 거울.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제목이 안 바뀐 거죠. 관점은 계속 저기도 뭐 내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장. 예. 뭐. 어떻게 좀 팔리겠습니까 저 책? 한 장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됐습니다. 예. 아니죠. 저것도 다 재해석하면 돼요. 아 재해석. 하루 한 장도 안 읽었다는 생각은 왜 안 해?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었다는 생각? 그 하루 한 장을 잘못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자기한테 진짜 도움되는 독서가 네. 제가 그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독서는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활자의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다. 인두요? 인두 몰라? 지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인두 같은 한 글자를 만나기 위해.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활자의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다. 굉장히 심오한데요. 완전히 각인되는 한 문장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문장으로 남아요. 나카타니 아키로라는 작가를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이거랑 커피 주세요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렇게 문장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부하 직원이 뭐 드릴까요? 그러면 커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반말로. 근데 커피 주세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고. 그 문장이 되게 셌어요. 저는. 커피 그러면 이제 그렇지. 맥심이요? 뭐 이런 거 막 건더기 또 있고. 아 그건 완전히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의 합과 같습니다. 그게 나카타니 아키로에 나오는 말이. 내가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도와줄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장 하나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삶의 지침서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생각의 도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삶의 나침반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한 문장이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삶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박용우 대표님이 그동안에 강연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하셨죠. 제일 많이 한 게 1년에 313회 했습니다. 강연을요? 네 번째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했나 300개 넘게? 313회. 거의 매일? 거의 매일. 하루에 4번도 했어요. 와. 책도 지금 50만 부 넘게 자다가 팔렸고. 이렇게 쿡 찌르면 강의를 했어요. 술 먹고도. 근데 그 강연을 듣는 사람이 과연 책을 읽는 사람이 이런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과연 당연함에서 벗어났을까요? 저는 이게 또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하나를 찍었어요. 예. 좋아요가 거의 3,000개 달렸고 댓글이 197개였나? 297개였나? 근데 197개였나? 다 좋은 댓글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 책이 나오고 나서 하도 한이 맺혀갖고 그걸 캡처했어요. 10몇 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 책 읽을 필요 없다. 다 지자랑이고 뭐 가끔 그런 댓글이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진짜 할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내 말이 맞을까? 50만 팔렸잖아요. 인생 바뀐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 차이가 뭘까? 같은 걸 봐도 사실 얻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100억 부자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으로 3천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한 사람이나 바뀐 걸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바뀔 자세조차 안 돼 있죠, 사실은. 안 돼요. 맞아요. 자기 인생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 명언 이야기에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아마 헨리 포드가 한 말일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 불가능하다고 한 사람도 옳고 가능하다고 한 사람도 옳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부자가 돼요. 가까이라도 가 있어요. 가난하진 않아요.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래도 진짜 안 돼요. 얻어 걸려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로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로또라도 사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당이라도 찾아가고. 그래야 부자가 되지. 그러니까 로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절실하면 로또 사러 다니겠어요. 조상님을 매주 만나잖아. 조상님이 나와서 번호를 가르쳐줬다고. 꿈속에서. 이게 참 또 하나가 이 당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을 디자인하라고 똑같이 하는 말씀하시는 말들이 있죠. 하루하루 나는 거기 앞에다 하나만 붙여놓으면 돼요. 나 인생을 바꿀 시간이 없다. 역설적으로요? 아니면은 진짜로 일하느라고 인생을 바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 그러는데 인생을 바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표를 좋게 못 찍은 사람들은 마침표도 좋게 못 찍어요. 좋은 쉼표를 찍어야 좋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바로사예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돈 벌어놓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저 스스로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되게 창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라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루에 거의 뭐 한 15시간, 일주일에 한 80시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창의성은 확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일을 하면 돈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일하면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그 공식에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일을 해서 왜 사실 이제 기계도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매출은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인간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은 올라왔어. 로봇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계는 있는 거죠. 24시간 이상 돌릴 수가 없으니까 기계는 하루에. 멈추고 아니면 드리프트를 해요. 어제랑 똑같은 날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이 대표님이 네. 잘 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벌써 그걸 느끼잖아요.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걸 못 느끼면 이제 병되는 거예요. 근데 느끼면서도 못 바꾸니까 이게 참. 아니죠. 어느 순간 계기가 생겨주면 바꿔요. 번쩍할 때 바꿔요. 한번 뭐 큰 병이 온다거나 의미 없구만. 그건 이미 와가지고 아주 큰 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동경하고 진짜 막 산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되게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이 되게 자유로워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심심해 보여. 심심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이 너무 좋으세요?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요. 근데 일이라고 또 생각을 안 하시고. 안 해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인공지능 나오고. 하루에 컬럼을 3개씩 써. 생각 재료만 있으면 돼요. 내가 물어봐 거꾸로 나한테. 재료. 재료만 있으면 요리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불 이렇게 갖고 웍질을 했어야 되는데 웍질 안 해도 탁 넣으면 웍질한 거 같이 효과가 나. 생각의 재료는 아까 서점도 말씀하셨고 경청도 말씀하셨고 사람. 부자가 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이 저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해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 말을 들을 줄 안다. 질문하는 법을 안다. 그리고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낸다. 기사 그지같이 쓰면 더 맞는다. 그렇죠. 무시당하니까. 편집장한테. 아니면 또 이제 업계에서 무시당하니까 그게 또 크고 무시 안 당하려고. 요즘 애들 무시당해도 그냥 하는 애들 있더라고. 벌써 그지 같은 기사 써놓고. 기자 출신이셔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부끄럽습니다. 대표님이나 저나 기자 출신들은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뭐 허들이 별로 없기도 하죠. 근데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딱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샤이한 분들을 모임에 데리고 나가면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못 보던 세상을 보여주면 점점 바뀌세요. 본인이 막 그래서 모임 만들고 해요. 좀 안 나가신 분들 많아요. MBTI가 I인데도 나중에 모임을 막 주관하게 되고. 재밌구나 이게. 사실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만남이나 관계를 조금 목적성을 갖고 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겐 또 그 목적성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인간이잖아요.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에 의해서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관계는 반응이 만드는 거예요. 익십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반응 안 해줬으니까. 다시는 안 보내죠. 안 보내죠. 그럼 반응 안 한 거잖아요. 혹시 대표님 메시지를 읽씹하는 사람은 없나요? 그걸 겪으실 수도 있잖아요. 있죠. 박용우라는 사람이 자꾸 이제 귀찮게 하는 뭐 부탁만 하네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아실 거 없다. 차단해요. 스트레스 받겠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농담으로 한 거고. 네네네. 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내봐요. 그러면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90몇 %는. 저도 그렇잖아요. 놓친 메시지인데 삐져갖고 사람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적이다? 그럼 그때는 다시 생각해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본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애기도 대화하잖아요. 옹알옹알 하면서. 영상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하잖아요. 애들끼리. 옹알거리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팔아주시면 됩니다. 네. 관점을 좀 바꿔주십시오.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놓고 저희는 마케팅을 못 해가지고 재고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 듣고 싶은 건지가 이거 정리하면 똑같은 거예요. 마케팅. 먹어보니까 좋네. 이런 거. 나 이거 먹고 렌즈 뺐어. 그 약이고 약. 네. 눈에 활력을 한번 해줘요. 눈 바뀌지 않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좀 활력 있어지지 않았니? 뭐 이런 거. 또 선물로 줬을 때 되게 반응 좋았다. 막 이런 거. 머리가 좋아진겨. 뭐 이거 기억력이. 네가 너 그때 보니까 너 100만 원 안 갚았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먹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너 100만 원 안 갚았잖아. 효과 확실하게. 까먹은 기억, 까먹은 돈을 찾아드립니다. 이거 먹고 빌려주고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드립니다. 업자들은 돈을 찾아주는 거고 돈 빌려준 기억을 찾아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재밌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은 그 광고 심의도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전 여기 담당자가 아닙니다. 네네네. 전 심의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외지인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 책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되게 어렵죠. 그 책 보고 공부하고 맞아. 동해남을 부정해야 해. 그리고 뭐 경청도 해야 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걸 내 일로 가져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붕어빵을 네. 이렇게 앞으로 본 적 있어요? 앞모습이 엄청 귀여워요. 근데 붕어를 앞으로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렇죠. 옆모습만 보는 거 맨날. 맨날 회도 뭐 어떻게 옆으로 돼 있는 회들만 먹잖아. 네. 광어, 도다리 다 옆으로 누운 애들이. 그렇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도미 막 이런 거 보면 앞모습 보면 귀엽거든요, 되게. 제가 거기 그 유튜브 나가서 얘기했어요. 일본에 가서 그 달력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는 물고기 앞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라. 그리고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만 먼저 하면 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생각을 가능성을 여는 거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는 다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지표야? 자기 편. 자기 편? 죄송합니다. 충청도 말 자꾸. 자기 편은 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편이 갈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정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네. 정치 얘기하면 또 댓글이 또 100만 개 달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로 토론하는 문화가 없어요. 싸우려고 하지. 토론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왜 정답을 정해놨으니까. 난 정했어 이미.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답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1592, 1592. 언제 써먹었어요? 써먹을 일이 없죠. 없죠. 근데 우리 외웠다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맞아. 이러고 그러죠. 아무도 안 써먹어. 영문과 나왔는데 영어를 못해. 당연해. 대학은 왜 간 거야? 내 친구가 여기 미국 가가지고 이 버스가 시카고 가는 영어를 못했다니까. 영문과 나왔어. 이 버스 시카고 가나요? 그때 미국 뒤에 있는 사람이 시카고 그런 거예요. 버스 기사한테. 예. 탔어. 너 뭐 한 거야 인마? 그랬더니 문장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죠, 머릿속으로. 이지리스 버스 거기 관사가 빠졌나 문장은 맞나? 얘가 지금 시카고 어학원 원장이에요. 시카고 어학원. 영어는 시카고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지리스 버스 거기 시카고가 아니다. 떠들고 고쳐라. 근데 우리는 완성된 문장, 정답의 문장을 밑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미분적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내가 강의를 내가 1000번을 넘게 했는데 1000번이 뭐야? 수천 번 되겠네. 근데 미분적분 푼다고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100명 중에 1명 들까 말까.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만 가서 강의를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못 풀어. 왜일까요? 미분적분이 내 인생하고 관련성이 없어. 예. 학교 갈 때만 필요한 거야. 학교가 그냥 시험 보기 위한 기술로 미분적분을 배우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엉망인 거죠. 김정은 교수님이 취업용 대학이라고 했어요. 없어져도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책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라라고. 그러니까 좋은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 좋아지는 과정은 언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시작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하다 보면 내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셨죠? 네네네. 아내분 사랑하세요? 그럼요. 빨리 대답 나왔죠. 다행입니다. 근데 전 사랑합니다. 네. 10몇 년 됐어도. 예. 전 그랬어요. 더 좋아지자. 사람들은 사랑이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요. 저는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질문을 바꾸면 돼요. 시작이 어렵다? 아니에요. 시작해놓고 더 좋아지는 포인트가 언제쯤일까라고 질문을 바꾸면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좋아하는 거에. 뭐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글 써놓은 거? 캘리그라피? 네네네. 한심한 걸 봤어.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특전사는? 해병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럼 특전사. 예, 특전사 뭔가요? 특전사 안 되면 되게 하라가 특전사예요. 해병대는 안 되면 될 때까지예요. 달라요. 다르구나. 네. 안 되면 되는 걸 하라가 아니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거랑 하다가 힘든 거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만둘까 이러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걸 넘어가야 좋아하는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붓글 치는 거 얼마나 싫어. 근데 어느 순간은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했지만 붓글 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이거 하나만 긋는 거만 100번 시키는데. 좋아서 가도 내가 현실과는 다른 걸 또 마주하게 되면 또 그러면 안 맞는 건 저기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좋아해서 시작하면 잘 된다? 난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시작을 하고 좋아지게끔 하라? 그렇죠. 그게 더 맞는 말일 수 있고. 그래도 아니면 해봤잖아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보고 바꾼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똑한 척하면서 그래. 해보지도 거의 다 않고 도전도 안 해봤어. 지레짐작으로 어느 요만큼만 해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자기 경험에만 의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신데 어떤 일이 재밌다 아니면 일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성과가 나기 때문이래요. 결과적으로 돈이 되고 성과가 나고 논문 쓰는 게 재밌다라는 분들은 논문이 잘 써지니까 재밌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일도 돈이 안 벌리고 성취 뭔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재밌을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되도록 이어가야만 또 재미도 생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무조건 다 좋아서 거기까지 가봤을까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해도 막 그 사람도 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비. 근데 그걸 넘어가 보니까 돈이 되네. 그때부터 즐거움을 느낀 거잖아요. 처음부터 네. 막 돈이 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에 유튜브 하셨을 때 돈 바로 벌리셨어요? 아니죠. 힘들었잖아요. 접을까도 생각했잖아요, 솔직히. 그랬던 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막 한숨 나잖아요. 여기 스텝이 이렇게 많아. 월급 줘야 돼. 막. 근데 또 그 고비 넘기고 또 잘 되는 구간이 오면 또 재미가 있죠. 아까 회의하는 거 보니까 막 박던데. 아 그래요? 막 50만 부나 팔린 책 10주년 기념 개정 중복판.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10분께 드리겠습니다. 댓글 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사인해서. 진짜로요? 이름도 그분 이름도 써서 정성스럽게 드려야죠.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글 써주시고 했는데 예. 저는 이거 하는 거는 이분 타이핑하는 게 힘들겠어요. 제가 사인하는 게 힘들겠어요. 제가 훨씬 더 쉬운 일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문자 보내주고 카톡 보내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십몇 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그 인간 관계는 곧 반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반응을 또 어떻게 보면 전달해 드리고 또 사람을 얻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저희도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우리 봐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PYH 표이신 관점 디자이너 박용호 대표님 통해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게 많이 배웠습니다.